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주제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사이 중간간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남성은 지난 1월 잠든 상태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팔을 다친 상태라 저항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상태에서 남성은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정신을 차린 여성은 남성을 모텔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뚜렷함에도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과 해당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간간이란 성범죄 중 하나로서 한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중간간에 대하여 일반 강간처럼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중간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강간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서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에서 죄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완 처분도 동반됩니다. 따라서 모텔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간간, 억울한 상황이라면 중간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텔 강간 잘못한 것이 맞다면 가능한 빠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간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과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소를 당했습니다. 중간간이라뇨? 모텔 강간,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술집에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마찰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은 곧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피해자는 돌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초기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이 모텔 강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관계가 발생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점, 갈등이 발생한 이후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나온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중간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법률인의 개입을 반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